지금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무언가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해야 합니다도 중요하고, 근데 플러스로 리스크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명태균 리스크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니까 대선 주자분들이 막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명태균 씨도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진짜 뭐 좀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뭐 많이 좀 생각이 되는 건 정말 이분의 존재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하면 저는 이제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정말 이 리스크가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실제 명태균 씨가 기소되고 난 직후에 계엄이 터졌다는 거. 네, 사실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구속. 네. 내가 들어가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탄핵까지 왔다는 거. 네. 야, 요거는 진짜 소름이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명태균 씨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뭐 국민의힘 쪽의 정치권에 온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제 1년 그래서- 되셨군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의 정체를 제가 직접 보거나 들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언론 조사만 여론 조사만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튼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씩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쨌든 허를 찌르든 뭘 하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되게끔 만드는 사람. 네, 그럴 때 이제 혹하게 되는데 근데 약간 주술적인 게 좀 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죠. 예, 혹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무슨 이 브로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 일이 되면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믿음이 확 가죠. 예, 그런 뭔가 일을 해결하면. 몇 번 겪어와서 성과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김건희 여사께서 너무나 많은 사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예. 예, 대선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처음 사람을 묶어서 보내고 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사적인 채널을 뭐 저 주변에서도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긴 그래요? 한데, 예.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큰 정치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거래, 즉 누구를 사람을 보낸다든지, 네. 예, 누구를 공천하는데 뭐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과 깊은 연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달린다고라고 생각하는 지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제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올수록 예. 뭐 이번에 표현한 걸 보니까 뭐 잔칫날에 돼지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또 오세훈 시장 이 세 분이 사실 가장 좀 대표적인 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 경선에서 단일화돼서 추대가 딱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뭔가 큰 게 한 방씩 터져버리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도 하군요. 이분들은 뭐 경선 과정이나 출마 과정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은 집요하게 이런 이야기들 할 거고요. 내지는 민주당도 우리 국민의힘의 저 대선 경선판이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네. 물불 안 가리고 이 이야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좀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나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네. 보도가 됐는데 이것도 명태균 스캔들이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난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이제 오 시장 측에서는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니까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은 2021년 1월 20일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시에 후보 시절 중화요리집, 이 요리집 이름까지도 거론을 해요. 네. 이 식당에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 도와주시면 SH 그 사장 자리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4달 후에 지금 김영선 의원의 측근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김현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자리에 내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부동산이 이제 네 채 있다. 이게 지금 오픈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딱딱딱딱 끼워 맞춰지는 이슈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대선 레이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부터 터지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게요. 진술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어가지고 저도 네. 깜짝깜짝 놀리는데. 식당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식당 이름. 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이러한 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시장 선거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 도와주면 내가 당선되면 당신은 이런 자리 줄 수 있어. 이런 딜이 정치계에서는 좀 흔한 일인가요? 제가 이런 진짜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역관제라고 해가지고 역관제를 굉장히 부정시하고 그런 역관제? 예, 그러니까 뭐 대가를 위해서 무슨 자리를 네. 나를 도와주면 무슨 자리를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면은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쵸. 뛰는 거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이 꼭 그런 에너지들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추천도 받고 내가 열심히 나를 띄워준 사람들한테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SH 사장짜리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전 굉장히 뜻밖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정말 어떠한 정책을 실현시켜서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면 그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달리고 같이 정책적으로 꿈을 펼쳐나가면 저는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SK 사장 자리라는 건 뭔가 비전이라던가 정책으로서 승부를 보고자 딜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꺼림직하더라고요. 지금 뭐 오 시장이 다 공상소설 거짓말이라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네, 선을 그었죠. 네. 네. 저기 앞으로도 계속 오세훈 시장은 시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 이분도 지금 계속 오세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보니까 뭐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뭐 네. 내가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같이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흠집이 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명태균 씨 측에서 장인보다도 홍준표 더 많이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이분도 뭐 험난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나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식이 네.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부정에 부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의 산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후에는 수습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탄핵 심판에서. 네. 네. 보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정치인들은 뭐 어떤 불리하지만 인정하고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태균하고 뭐 만나고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네. 만난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네, 무슨 뭐 이상한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 네. 자기는 뭐 당당하게 만난 것도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만남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네. 이런 건 좀
현명하지 못한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만난 거 자체를 부정하다가 네. 그 사진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됐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걸로 예. 지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듭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는 이제 뭐 아젠다 선점을 위해서 뭐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다면 이제 당 내에서는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만남은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이었어요. 예. 이분이 뭐 비명 행사할 때는 굉장히 잔혹하게 학살을 당한 분 중에 한 명인데 근데 회동 이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좀 화가 많이 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소식이 서울시장 얘기 아직 정한 거 없다. 요거 딱 보면서 요걸 갖고 뭔가 또 모종의 협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기사 봤습니다. 이거. 네. 나 깜짝 놀랐네 이것도. 나 요새 놀라는 게 많습니다. 기사를 보면. 요것도 깜짝 놀라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박용진 의원을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올곧고 그다음에 샤프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미지가 제가 아는 나쁘진 않아요. 박용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는 박용진 전 의원은 어떠십니까? 개인의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는 타입의 인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얘기면 서로 깊은 내용으로 오고 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물론 결정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이재명을 꺾고 누르고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요. 무슨 커다란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네. 그 다음에 곧바로 지금 얘기한 것이 뭐가 있죠? 이재명 당대표의 최근에 네. 뭐 보수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왼발 오른발 다 써야 된다. 손흥민처럼. 그래서 마치 이재명을 손흥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참 도가 지나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이 중간에 이분도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네. 자기의 위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분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가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류가 비슷한 류네요, 두 분이. 그래서 저는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네. 사실은 오히려 또 뭐라고 했죠? 저 과거에 그날 만난 것으로 악연을 털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악연이 털릴 수 있나요? 아니 그게 털릴 수 있는 악연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개딸들이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네. 반 병신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악연을 털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뭘 제시해주지 않고서는 그걸 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통합이라는 포장을 하고는 싶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 야망이 만나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예, 뭐 저는 뭐 그런 거래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이재명을 두둔한 스탠스를 자기가 이제 취한 것을 보면은 네. 좀 앞날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게 매개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저렇게 흘렸다는 건.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박용진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자신이 던져줄 수 있는 보장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저는 저런 악연이 한꺼번에 털어리고 지난 걸 모두 다 툴툴 털고 네. 이재명이 왼발 오른발 손흥민처럼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아까 사실 뭐 네. 이낙연 씨는 물론이거니와 김동연, 김부겸, 뭐 김경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그건 이제 같은 레벨에서 대통령의
선거에 자기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저런 멘트가 안 나오는데. 경쟁자들은 그냥 네, 만나는 것까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보다 아래 이제 네. 레벨에서는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그걸 박용진 의원이 확실히 자기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다고 보여준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이낙연 씨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서 거기까지 다 수용하고 포용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서로 계산들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일 내일이 우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고요. 그렇죠. 네. 모레 26일이 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최후 변론이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5, 26일 날 연이어서. 네.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월 중순에 중순쯤에 아마 다들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이낙연 당 대표는 판결이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흔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확보하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을 거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순탄하게 무슨 뭐 저 협상이 되거나 서로 뭐 기브앤테이크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